우공이산 10분 요약, 오늘은 우공이산 제34화 11월 돈이 벌리는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9월, 10월은 주식시장 수익률 차원에서 부진한 달이긴 합니다. 9월엔 위기설이 단골로 등장하고 10월까지 추석 연휴 등 여러 휴일들을 보내면서 주식시장이 맥을 못 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여타 국가 대비 유독 더 부진했던 국내 증시. 올 4월 총선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힘이 떨어지는 걸 보면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금투세 관련 속보가 나오면 장이 갑자기 오르기도 갑자기 내리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주식시장이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요일장 마감 전 지수가 낙폭을 줄이기도 했고요. 이후 30일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고 정태우 민주당 의원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 1억 원으로 상향, 2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2,600선을 다시 내주기도 했는데요. 박순혁 작가님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은 내리고 부동산은 오른다면서 민생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선 증시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시가 오르면 고용과 내수가 좋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모두가 행복해지지만 부동산이 오르면 1%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는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당 정도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면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살리려면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합니다. 왜 이걸 민주당만 모를까요? 모르는 건지 사악한 건지 투자자들은 더불어 사모펀드당, 더불어 쇼친당의 제명세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조국 야당 대표들의 법의 심판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은 온 힘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아이콘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하고 천공, 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또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무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국익을 위해선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망치는 건 대통령 내외인가요? 친중 매국노, 여의도 불법 공매도 카르텔, 더불어 사모펀드당인가요? 이에 대한 우리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마녀 사냥거리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다시 한번 탄핵 정국을 성공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 기승전 탄핵, 기승전 국정농단으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까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재미를 봤던 더불어민주당일 것입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대중은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증오하는 대상에만 관심이 쏠려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씌우는 프레임을 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문 전 대통령 가족의 의혹들입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고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 꼴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겁니다. 문다혜와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혹들을 살펴볼까요? 문다혜의 불법 숙박업, 음주운전과 마약, 버닝썬의 중심인물 윤규근 총경의 아내의 문다혜 태국 이주 당시 지원 의혹, 전 남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과 권력형 매관 매직, 증여세 포탈, 외환관리법 위반, 국고횡령 비자금 조성 등등.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등 해외 관광 관련 국고 횡령, 의상 관련 관봉권, 디자이너 채용, 청와대 집기 비품 무단 이전, 공무원 집사 등등.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백신 부작용 등 살인 교사, 친중 친북 여적죄 가능성, 태양광 원전 풍력 게이트, 에디슨 모터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통계 조작, 3대 사모펀드 사기 등등. 여기에 조국 대표는 사모펀드, 자녀 입시 의혹, 감찰 무마 등,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배임 뇌물,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지금 우리 사회에 여파가 큰 비리와 의혹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들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가 특권과 반칙을 통해 딸을 감싸고 아내에게 사치를 부리게 했으며 국고 횡령 의혹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증오해서 혹은 누군가를 감싸기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것보다 잘못의 경중을 따져 적폐, 즉 누적된 병폐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그 병폐들을 바로잡아 가야 하며 그 과정은 경중과 순서에 따져 공정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검수완박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당시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검수완박은 여야의 합의를 거쳤던 만큼 정치인들 전반의 염원이었고요. 윤 총장은 부패를 판치게 할 수 없다고 결심했고 대통령이 된 지금 카르텔 타파 정책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낮은 지지율의 숙명을 갖고 있었고 옳은 일, 우리 사회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민심이 한뜻으로 밀어주고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탄핵 시도는 적폐 완판이라면서 카르텔 타파와 개혁을 내세우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적폐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 완판, 적폐 완판이냐, 카르텔 타파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결국엔 11월을 기점으로 앞으로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 문재인 국정농단 수사, 문다혜 특혜와 불법 여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핫한 주제가 여기에서 나올 텐데요. 5023TV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스트리밍과 함께 하시면서 양파 국익을 위한 산을 함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엔 더블 빼딱꼼플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돈이 벌릴 거라고 합니다. 빼딱꼼플리는 재료 소멸, 기정사실화, 재료 반영, 선반영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과 2차 전지를 괴롭혀온 불확실성, 제명세와 트럼프 후보 대통령 당선 가능성, 이 두 가지 변수가 11월에는 해소될 예정입니다. 이젠 제명세와 트럼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아니라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때입니다. 먼저 금투세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인데요. 10월 말 국정감사 시즌이 지나고 11월 예산 정국이 도래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게 될 겁니다. 11일에서 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 이 일정과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날 사이인 13일에서 14일경에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가 발표날 것이라고 박순혁 작가가 예상해줬는데요. 늦어도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며 대통령과 여당
조세 소위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1월 15일 이전 혹은 12월 2일 이 두 일정 가운데 금투세 폐지 결정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전에 정권을 잡았을 때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이 23%로 유독 낮았던 만큼 친환경 정책 폐기나 수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야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템플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며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지금 2차 전지주는 비관을 지나 회의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료보다도 수급이 우선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시장에 돈이 말라가면서 수급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90일 안에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개인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트럼프 공매도까지 재료가 소멸 혹은 개선되면서 숏 커버링까지 이어질지도 11월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주는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우상향하는 무거운 이평선 60일선에 근접할 땐 매수 시점을 노려보자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1. 11월 이재명 더불어실시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늠할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짓 선동에 두 번 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2. 정치인과 언론을 개혁하자. 언론의 마녀 사냥 몰이에 놀아나는 정치병자들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드는 공범이다. 3. 11월 더블 뺐다 꼼뿔리에 대비하라. 배터리주 회의론에 휩쓸리지 말고 담담하게 잘 대응하자. 우리 사회와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올해 초부터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첩이 날뛰는데도 국정원이 색출은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지난해 연말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가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상납한 최고의 선물이 대공 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여의도 카르텔, 불법 공매도 카르텔이 불법을 저질러도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유재산 형성을 방해하고 사모펀드 배만 불리는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금투세 도입을 2년에서 4년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죠. 정치와 금융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한 트리거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 트리거를 만들어드릴 박순혁의 우공이산TV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정치인 탓하지 말고 언론의 뇌를 의탁하지 말고 정치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투자사생활 구독자 그리고 투자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